국제경제부 퇴근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국제경제부는 아니지만 담당 PD 백운열입니다. 오늘도 남승표 기자님 같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까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주목을 하는 부분이 또 부동산 가격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집값 뛰고 있다, 땅값 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집값이 꼭지다 아니다, 더 오른다,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오늘 관련돼서 이제 미국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요. 네. 그 주택이나 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특히 좀 업계 쪽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실 미국의 진로우라는 업체를 좀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네네. 이 업체가 이제 어떤 업체냐면은 우리나라의 뭐 그 부동산 그 가격 정보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진로우가 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내놓을 때에 그 이제 리스팅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이렇게 내놓으면 그걸 또 그 홍보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중개사하고 연결을 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인터넷 정보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X 같은 거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그렇죠. 네. 아니면 호모 그렇죠. 이런 건데요. 뭐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 정보 제공하는 업체들하고 아마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훨씬 이제 커졌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뉴욕 증시에도 이제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이고. 규모가 되게 큰 회사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회사였는데 찾아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상당히 유명한 업체인데, 최근에 이 업체가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이 회사가 iBuyer라는 이제 사업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집값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를 걸로 예상이 되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집이 이제 매물로 나와 있으면 삽니다. 그 다음에 그 집을 이제 수리를 좀 간단하게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내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단기 매매를 하는 건데, 그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거래에 따른 거래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권리 변경할 때 이제 보험도 항상 가입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는 이제 파생 수익 쪽을 좀 겨냥을 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업. 우리나라에서 하면 망하죠. 왜? 세금이 엄청 높기 때문에. 또 이게 왠지 주택 가격 조정의 주범으로 지목을 받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법인의 주택 거래를 거의 정부가 막아놓다시피 했기 때문에.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이 진로우가 이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한때 시가총액이요 468억 달러까지 쭉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얼마 전에 이 사업을 접겠다고 발표한 뒤로 시가총액이 160억 달러 정도, 절반 이하로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한 4분의 1 가량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해고한 직원 숫자만 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 같이 고용이 못해서 안달인 이 시기에 직원을 해고를 하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주택 단기 매매 거래 사업에서 진로우가 이제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그럼 어떤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어떤 이게 사인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 어떤 그 시장에 있어서 가격의 어떤 흐름을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단기 매매하는 게 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부분, 좀 그런 측면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진로우의 어떤 사업 모델은 그렇습니다. 진로우가 워낙에 미국 내에서 주택 매매 거래에 관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가격의 추이를 산정하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고리즘이 있는 거군요. 네. 가격 추이를 이렇게 쭉 산출하는 모형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뭡니까? 어떤 주택 시장이라는 게 주식처럼 단기 변동성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장기 추세라든지 이런 걸 알면은 상승 국면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단기 매매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로우가 이 사업을 시작한 건 한 2018년 정도에 시작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동안 뭐 그렇게 큰 수익을 내거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는데,
올해 초에 이 그 단기 매매 거래 사업에서 상당한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아, 작년부터 사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집값이 급등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왜냐면은 이제 주택 거래 관련된 파생 수익들도 이제 주택 가격하고 그렇죠. 연동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상당한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사실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진로 경영진의 생각은 좀 달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익은 올라갔는데 네. 그 사업 목표로 정했던 매입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네. 뭐 예를 들어서 올해 1000채를 매입하겠다 했는데 이게 목표에 미달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는 그만큼 못 산 거군요. 그렇죠. 아, 근데 이거를 이제 왜 진로우에서는 경영진은 좀 위협적이라고 받아들였냐면 이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진로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목표를 못 채웠다면은 분명히 그럼 다른 회사가 가져갔다는 이야기인데 밀렸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잃는 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로우의 기본 사업 모형은 뭐냐면은 내부적인 가격 그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전망 알고리즘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을 그냥 그대로 그 프로그램만 믿는 건 아닙니다. 100여 명에 달하는 그 분석 담당 직원이 있답니다. 오, 네. 이 직원들이 이 가격이 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또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지역의 이 주택은 이 가격에 매입하라는 가격 오퍼를 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제 그 가격에서 매입을 하면은 가격 변동에 있어서 회사가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택 거래라는 게 이 주식하고 달라서 이게 뭐 프로그램에 올려놓고 뭐 체결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안 되죠. 그 중개인이 가서 네. 저 매물 내놓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렇죠. 우리 제시 가격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그렇죠. 더 받고 싶다, 덜 받고 싶다 이런 네. 협상의 과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택 가격 상승기에 매입 협상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안 팔겠다 그러겠죠. 그렇죠. 가격이 더 뛸 것 같은데.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서의 어떤 가격 담당 파트에서는 하락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안전마진을 확보한 선에서의 가격을 제시를 하니까 안 팔아.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경영진이 결단을 내립니다. 더 줘라. 그래서 한 7, 8% 가격을 더 얹어줬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이렇게 되면은 그 집값 상승의 주범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뭐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뭐 기업 경영 차원에서의 어떤 판단이었겠죠. 다소간의 어떤 마진을 희생하더라도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겠다. 뭐 그런 전략이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그만큼 이제 더 상승폭이 더 있을 거라고 본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 게다가 뭐 또 미국의 주택 공급이 역대 부족하니까. 최악인 상황에서 네. 뭐 집값이 떨어지겠어?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실제로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는 가격은 그 자체로서 수요를 이렇게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였냐면 진로우가 이 주택을 장기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단기로 이제 매매를 하는 것인데 네. 뭐냐면 이제 그대로 팔 수는 없으니까 수리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모델링 해서 파는 사업이라고 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델타 변이 충격으로 인해서 노동자들 구하기가 일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아, 고용 충격이 여기서.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기에 빨리 팔아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못 하니까. 리모델링 할 인력을 못 구하니까 이게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가격 변동성에서 그 오는 위험을 줄이려면 빨리 팔아야 되는데. 보유 기간이 네.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원치 않는 중기 보유? 그렇죠. 네. 그래서 진로가 뭐 현재 한 9천 채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중에 3분의 2 정도가 이제 그 투자 회사에서 분석을 네, 해봤더니 이미 보유 주택의 3분의 2 정도가 시장 중위 가격보다 4.5% 떨어졌다. 아, 큰일이네. 네. 이렇게 이제 이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내부 직원들이 또 가격 파트 담당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계속해서 이 가격에 사야 안전하다라고 오퍼를 냈는데 그렇죠. 회사에다 보고를 했는데 회사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실망해서 회사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아니 이럴 거면은 뭐하러 나를 여기에 채용을 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떠나는 직원들도 나오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진로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이제 이 사업부를 폐쇄하고 이 사업 안 하겠다라고 이제 포기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참혹하죠.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한 2,000채 정도는 사모펀드 쪽에다가 이제 팔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모펀드는 이거를 매각하는 것보다 이제 임대사업 하는 걸로 쓰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인수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고 나더라도 한 7,000채 정도를 더 팔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 가격하고 매입 가격이 안 맞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 발표가 났을 때 진로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고 그래서 뭐 그 400억 달러가 넘던 시가총액도 거의 절반 이하로 확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는 이 주택 가격 이 추이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제 작년처럼, 그러니까 작년에 보여줬던 그런 이제 상승 탄력 같은 거는 앞으로 나오기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도 사실 미국 내에서의 어떤 주택 수급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원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로우가 너무 높은 가격에 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승장에 너무 비중 확대를 하려고 그 주택 매입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이 회사조차도 이런 미국에 있는 이제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대형 회사조차도 감당 못하고 그냥 백기를 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그 항상 그 주식 쪽에서 이제 투자 조언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켓 타이밍에 집착하지 마라. 그럼 뭐냐면 사실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면 어떻게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것도 근데 쉽지가 않죠, 그게. 네. 근데 그런 마켓 타이밍이라는 거는 잡을 수도 없고 지나고 나면 저때가 저점이었구나. 그러니까요. 것 아닙니까? 네. 이렇게 미국 주택 시장이 불장인 상승장일 때도 진로우 같은 회사도 너무 비싼 가격에 사는 바람에 지금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가격을 좀 예측하고 그에 기반해서 사업을 펼치려다가 결국은 사업을 완전히 접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도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그 월저널 기사에서 이제 언급하는 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 자체가 그 가격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취향 자체도 바꿔놔 버렸다는 거예요. 취향이요? 네. 그러니까 그 구매를 하고 싶어하는 집의 어떤 그 형태가 다 이제 달라졌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뭐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뭐 아파트니까 뭐 사실 구조가 뭐고 뭐 따지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팬데믹에 접어들면서 미국 주택 구매자들이 1순위로 고려하는 게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넓은 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여유 있는 업무 공간.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처럼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네. 일까지 해야 되다 보니까 예전에 선호하던 거하고 팬데믹 이후에 선호하는 거하고 주택의 선호도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 이 진로우의 좀 프로그램이 가격 예측 모형이 잘 반영해내지는 못했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팬데믹 때문에 이제 또 연초에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만큼 또 반영이 못된 부분이 나중에 덧치되어 맞습니다. 돌아왔다. 네. 결국 보면 이제 진로우 사례가 보여준 게 뭐냐면 시장은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그 변화를 좀 예측해서 따라잡겠다. 이런 마인드로 시장에 접근하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아파트니까 뭐 그럴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좀 바꿔서 얘기하자면 평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20평, 30평이 20평대가 가장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까? 요즘엔 또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형 평수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대형 평형수에서 중형에서 소형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이게 또 언제든지 다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강 조망권. 네네. 이런 게 이제 전보다 훨씬 더 가치를 갖고 이러는 게
집에 있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망이라든지 뭐 앞에 뷰라든지 옛날보다 더 따질 수밖에 없고 집에 있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확실히 20평보다는 30평이 옛날보다 좋은 것 같고 저도 요즘에 40평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참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 진로우가 보여준 것은 보면은 시장을 예측하지 마라. 시장은 대응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주식 시장의 격언이 결국은 부동산에서도 들어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참 이게 주식 시장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정말 예측하기는 어려운 건 정말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오늘은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 또 부동산, 미국 부동산 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참 저희도 소식 전해드리는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렵다, 알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릴 때 가장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그래서 간다는 얘기냐 안 간다는 얘기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예단하기 어렵다,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시청자 여러분께 꼭 드려야 되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해서요. 오늘은 또 이 얘기 중점적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하고 이만 퇴근하겠습니다.